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실은 그 조국혁신당에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하고 경쟁한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어떤 거 이번 준비하고 이번 계십니까? 선거에서 가장 핵심 기조는 여전히 윤 어게인 내란 세력하고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네, 국힘 국힘에 제로. 대해서 확고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국힘 네, 제로가 제일 기조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는 지방 정치가 뭔가 혁신하고 좀 책임 있는 그런 정치로 전환돼야 된다. 이번에 사실은 돈 공천 문제라든지 바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전북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지방 자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부패, 부정 이런 부분들이 뭐 영남 쪽도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 호남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특정 정당에 의해서 완전히 독점되고 있는 그 정치 구조에서는 뭐 정치가 권력이 아주 독점돼 있으면 그 정치 구조 자체가 부패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뭐 진리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음, 호남에서는 선의 경쟁을 하자, 혁신 네, 경쟁을 하자. 이게 예, 이제 두 번째 기조였기 때문에 예, 저희는 뭐 호남에서는 저희가 상당히 힘이 부족하고 음, 특히 지금은 이제 너무나 일 잘하는 대통령 이재명의 1년 차 네,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당이 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후보들을 내고 경쟁해서 네, 그 경쟁 과정 자체가 호남의 정치를 바꿔놓고 뭔가 유권자들이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도 좋은 후보를 내기 위해서 경쟁력 후보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 네,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제도적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만든다든지 예, 또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치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종의 선거 룰을 만들자라는 건데 네. 그 점에 대해서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네요. 어렵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 초반에 정청래 네.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가 막 이러저러한 내용이 있었던 건데요. 어제 사무총장 간 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그 외부로 나오고 있지 않은데 주로 어떤 논의들이 이어졌는지 말씀 뭐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그 원래는 통합 논의, 합당 논의가 민주당의 엄청난 내분과 갈등으로 무산되면서 그래도 그 문제의식 자체는 좀 남겨놓자 해서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추진 준비를 만들었고 민주당의 조승래,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양 사무총장이 책임자가 되어서 만들긴 했는데 그간 논의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선거 연대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없는 게 민주당이 현재 뭐 다자 구도든 무슨 구도든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선거연대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필요가 없어요. 어,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고 선거 후반에 가서 이제 뭐 몇 가지 필요가 나면 그때 이제 조금 더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 연대는 해야 된다. 우리는 일관되게 그 입장이다. 나중에 지금은 뭐 압도적인 것 같지만 선거 과정이 되면은 하나하나 지역에서 어려운 지역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때 가서 연대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큰 원칙 선언이라도 하자. 즉 예, 국힘 제로를 위해서 호남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선거 연대를 한다. 네, 두 당이 그걸 위해서 성실하게 서로 노력하고 협력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선거 연대 방안은 각 시도당에서 각각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위임을 한다. 네, 이 정도 선언이라도 함께 하자. 양당 대표가 책임 있게. 네, 그래주면은 각 지역에서 여건에 맞는 지금 선거 연대를 바로 논의를 할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은 중앙당에서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필요한 지역에서도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제가 뭐 두 분 만난 이야기를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원칙적인 어떤 방향이라도 서로 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네요. 쉽지 않고 그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각자 선거를 치러야 하는 뭐 이런 건데 네, 이제 큰 줄기에서 보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앙 권력 대통령, 의회 권력 국회 그리고 지방 권력 지방 정부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 권력 시스템에서 전체가 다 민주 진보 계열로 된 적이 없어요. 이번이 네, 아마도 처음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러면 이게 바로 이제 정말 개혁의 골든 타임이다. 그때 네, 예전에는 뭐 대통령은 바꿨지만 뭐 국회가 그렇습니다. 안 돼서 국회는 바꿨지만 또 지방 정부가 그래서 늘 이게 엇박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뭔가 큰 일대 혁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임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신데 역사의 전환점에 와 저도 있다. 매우 공감하는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은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무슨 정당 간의 이해관계 다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일종의 내란의 전위부대가 됐던 검찰 개혁을 굉장히 예. 어렵게 했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들만의 어떤 귀족적 기득권에 얽매여 가지고 민주주의 어떤 진전이라든지 국민적 열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법부에 대한 네. 메스도 들이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정치 개혁이 왜 그런가 하면은 네. 그동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정당이 물론 나라를 이끌어온 공도 있습니다만은 두 당이 너무나 진영 정치나 기득권 양당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현재의 어떤 소선거구제에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극단적인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민주당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또 저쪽으로 넘어갔을 때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또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윤석열과 같은 극우 내란을 추종하는 그런 흐름의 보수 정당 안에서는 심판을 확실히 받아야지 네. 보수 정당도 최소한의 합리적인 어떤 보수 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 또 다음 총선에서 그 점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정치 개혁이란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대 선거구제를 한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독식하던 의석을 네. 개혁진보정당한테 일부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영남 지역에서 네. 민주당을 포함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민주 합리적인 어떤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나쁜 후보도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하면 그냥 당선이 돼서 네. 그 영남 지역이라는 게 내란과 극우의 본거지 또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계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구조 자체를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네. 조정하고 바꿔놔야지 예.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 자체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한 건데 그거를 민주당 의원 개개인하고 이야기하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내 지역에서 당장 도의원 한 명, 시의원 한 명이 바뀌거나 바뀌지도 잘 않아요. 네. 그냥 약간의 선거에 변수가 생기는 것 자체가 싫다고 적극 동의를 하지 않는데 그거를 지도부가 잘 설득하고 이끌어가지 않는 것은 저는 매우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이고 내란 세력의 어떤 근거 자체를 좀 더 바꾸고 변화시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광장에서 함께했던 저 진보 정당들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과정에서 나왔던 광장의 시민들의 열망, 다시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고 했던 그 시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에 촛불을 만들고 촛불 이후에 많은 변화가 지금보다 사실은 더 혁신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해줄 것이라고 믿고 민주당이 굉장히 몰빵을 해줬고 민주당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결과가 윤석열이라는 괴물의 탄생이었는데 이번 과정에서도 그것을 성찰하지 않고 다시 그걸 반복한다. 그건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성찰하고 작은 기득권 좀 내려놓고 바닥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이를 질끈 물을 만한 일도 아니에요. 네.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네. 절호에 할 수 있는 아주 기회, 국회 입법부를 개혁 정당들까지 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방 이제 거버넌스도 이번에는 상당히 바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고 또 넘겨서 나중에 그 상황이 정치 상황이 정치 구도가 변했을 때 네.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 점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늘 이제 민주 대연합론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그 예민한 점들을 뭐 취재를 통해서 알고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시민 일반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어쨌든 쇄빙선 역할을 하겠다고 지난 네.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소위 얘기하는 지민 비조로 연대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엄청나게 연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는 처음 봤어요. 그 남해당 잠바 입고 같이 선거 캠페인을 맞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하는 동지적인 정치적 동지로서의 파트너십을 가져가는 게 맞는 건데 또 막상 선거가 닥치니까 물론 이제 지금 당면한
그 과제가 국민의힘이 워낙 형편없으니 네. 유권자들의 판단 속에서 일단은 야당 심판론이 우세한 네. 그리고 힘 있는 여당 후보론 지역을 다녀보면 뭐 이런 게 있는 건 사실이나 큰 틀에서 보면은 연대연합 전술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특히 영남 같은 경우 대구는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어제 이제 JTBC 여론조사를 보면 또 네. 확인이 되지만 소폭 상승하지만 또 이게 언제 뒤집힐지 모르기 때문에 연대연합 전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 이걸 안 할까? 그냥 상식적으로. 저는 뭐 사실 이번 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 예. 아마도 민주당이 그러지 않아도 낙승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이번 지방선거만 바라보는 거죠. 뭐 지방선거 한 번 하고 뭐 정치 선거가 다 끝납니까? 그건 아니죠. 예. 28년 총선이 있고 30년 대선이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영남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후보를 내도 자기들이 싹쓸이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자체를 바꿔서 네. 임미 의원 같은 영남 지역에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노력했던 의원들이 네. 또 그 밑에서 함께했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이 네.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그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서 뭔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본질적인 거고 노무현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위나 권력 자체를 던지기도 했던 그 열망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 열망에 어떤 힘입어서 지금의 민주당이 돼 있는 거고요. 네. 그거를 해야 될 절호의 기회고 의지만 있으면 선택만 하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호남 지역에서 기득권을 그대로 독식하고 절대로 그것을 손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주장과 요구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